키토제닉 다이어트 7일차 기록입니다. 저는 이날 인바디 측정을 했는데요. 보름 전과 비교했을 때 1kg의 체중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kg가 지방량에서 감소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결과에 굉장히 고무되었는데, 왜냐하면은 체중 감소가 일어나더라도 보통 수분이 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방량으로 1kg가 감소됐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의욕을 가지고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저는 길에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이를테면 치즈 스틱이 있고 한라봉이 있다. 그러면 건강을 위한 관점에서는 당연히 한라봉이 더 좋은 간식이겠죠. 그런데 키토제닉의 관점에서는 반대입니다. 한라봉은 당지수가 10에서 12 사이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키토제닉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치즈 스틱이 더 좋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날 오전 중에는 방탄커피와 치즈 스틱 한라봉만으로 버티다가 3시가 되어서 샐러드로 첫 식사를 했는데요. 이때 초콜릿도 3조각 먹었거든요. 물론 안 먹으면 좋겠지만 먹게 되더라도 시간대를 잘 지켜서 오후 식사 시간대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는 무얼 먹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떤 시간대에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물론 오전 시간대에는 단식을 지켰지만 오후 식사 시간대와 특히 저녁 식사로는 충분히 많은 양의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다만 밥을 먹지 않았다 뿐이지 뭐 샐러드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은 양을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아주 급격하게 탄수화물 대사에서 지방 대사로 바뀌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있었고요. 음주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저의 케토시스 상태를 계속 측정을 했는데 0.01에서 0.02로 하루 종일 케토시스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토시스 상태라는 것은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지방량의 감소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정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용했던 휴대용 음주 측정기입니다. 휴대용 음주 측정기로 어떻게 케토시스 확인이 가능한지 제가 참고했던 블로그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자료를 활용을 했는데요. 저렴한 음주 측정기에 부정확한 그런 성능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지방을 연소하게 돼서 케토시스 상태가 되면은 호흡할 때 아세톤이 나오는데요. 이 아세톤이 이소프로파놀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 이소프로파놀이 바로 알코올의 일종이거든요. 그런데 저렴한 음주 측정기는 알코올과 이소프로판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음주 측정기로 케토시스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제가 케토시스 상태에 있는지 또는 케토시스 상태에서 빠져나왔는지 그것을 키토 아웃이라고 하고 키토 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키토 인 아웃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음주 측정기를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옥션에서 5,50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은 재미 삼아서라도 사용해 보시면 자극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8일차에 드디어 위기가 옵니다. 이날 그 벨리댄스 회원분들하고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맥주와 소주를 먹는 그런 자리였는데 저는 다른 분들한테 눈에 띄지 않게 어떻게 하면 안주를 잘 골라 먹을 것인지 고심고심했던 생각이 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겪는 그런 고충인데요. 도시락으로 가지고 다니던 치즈와 계란을 슬쩍 먹기도 하고 뭐 홍삼 엑기스 같은 거를 뭐 얻어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나름 즐기면서도 또 눈에 띄지 않게 저의 식단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은 그냥 그 먹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맥주가 됐던 소주가 됐던 술을 먹는다는 거는 그냥 한 잔에 밥 한 공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두 잔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9일 차에 저는 방탄커피에 콜라겐 가루와 계피 가루를 추가해서 먹었는데요. 콜라겐 가루는요, 이게 마치 그 커피의 프린과 같은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방탄커피에 섞어서 거품 내서 먹으면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콜라겐 특유의 살짝 비린 그 맛도 없앨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조합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계피가루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아주 오랫동안 계피를 장복했거든요. 그 말씀은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계피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같이 드셔야 된다고 저는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미네랄수 해서 함초와 맥주 효모를 섞은 미네랄수를 만들어 먹었던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저의 식단이 급격하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하는 그런 미량 영양소의 부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함초와 같이 미네랄이 풍부한 물질, 그리고 맥주 효모,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줘야 됩니다. 그게 잘 되지 않으면은 자칫 키토플루 같은 게 올 수 있거든요. 저는 키토플루를 아주 가볍게 지난 정도였는데 한 일주일 정도 좀 어지럽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심하신 분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키토플루를 막기 위해서도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종합 영양제도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날 저는 밥을 전혀 먹지 않죠. 점심 샐러드를 보면은 양파, 시금치, 브로콜리, 식초, 오일, 아마씨, 땅콩, 계란, 이런 것들로 한 점심 샐러드를 먹었고요. 여기에 곶감과 사과를 먹었죠. 그러니까 저는 밥 대신 곶감과 사과의 당분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단을 보면은 삼겹살 짜장볶음을 먹게 되는데요. 제가 이날 그래서 드디어 삼겹살에 버터를 올려 먹게 됐다, 이렇게 글을 써 놓았네요.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제가 감량 목표를 달성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탄수화물을 제한함으로써 감량을 좀 빨리 이루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키토제닉 식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을 전혀 먹지 않았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밥이나 빵을 먹지 않더라도 과일이나 뭐 곶감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탄수화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밥이나 빵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꼭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나나라든가 사과는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고, 오히려 딸기 같은 베리류가 과일로서는 당 지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흔히 바나나나 고구마를 먹으면서 내가 다이어트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쩌면 잘못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칼로리를 낮추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저는 하루에 3000칼로리 이상 먹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제한한다는 것. 그렇다면 탄수화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먹는 식단이 정말 탄수화물이 적고 지방이 많은 식단인지를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합니다. 저의 식단 일기에서
개별 음식의 양을 하나하나 기록을 한 것은 칼로리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탄단지의 비율을 저탄고지에 맞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